카페에서 통장을 꺼낸 건 정말 아무 뜻도 없었어요. 그냥 결혼 얘기가 나왔고,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 번쯤은 같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. 7년이나 만났으니까요. 연애 초반엔 서로 가진 게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고, 힘들 때마다 우리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. 그 순간이 이렇게 모든 걸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. 패그는 통장을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. 커피가 식는 것도 모르고 숫자만 보고 있었죠. 저는 괜히 웃으면서 별거 없어. 아직이라고 말했어요. 그 말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기억나요. 그는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. 이게 다야?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을 콕 찔렀어요. 비난도 아니고 화도 아닌데 그 안에 담긴 계산이 느껴졌거든요. 그날 이후로 대화가 조금씩 달라졌어요. 예전엔 주말에 뭐 먹을지, 어디 갈지만 얘기했는데, 이제는 대출, 전세, 부모님 얘기가 먼저 나왔죠. 그는 늘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했고,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. 결혼은 현실이니까요. 하지만 말끝마다 나오는 숫자들이 저를 점점 작게 만들었어요.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그의 인생에 짐이 되는 느낌이 들었죠. 7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. 서로의 가족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있었어요. 그래서 더 믿었어요. 이 사람이라면 나의 부족함도 같이 안고 가줄 거라고요. 그런데 통장 하나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그는 변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. 원래 이런 얘기는 해야 하는 거라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말했죠.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.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.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. 통장을 보는 그의 눈빛, 잠깐 멈췄던 숨, 그리고 그 짧은 질문. 이게 다야야? 그 질문 하나로 책년이 갑자기 불안해졌어요.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너무 현실 앞에 솔직해진 걸까요? 그날 밤,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. 이 결혼을 정말 계속해도 되는 걸까 하고요. 그 질문 이후로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. 그는 미리 맞춰보자는 거야 라고 했고, 저는 그 말 속에서 너는 부족해라는 뜻을 들었죠.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말들이 그날 이후로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. 같이 밥을 먹다가도 계산서를 볼 때마다 괜히 통장이 떠올랐고 그의 표정을 혼자 해석하게 됐어요.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이 제 안에서 먼저 자라기 시작했어요. 어느 날은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. 결혼하면 현실이 달라져. 사랑만으로는 안 돼.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. 저도 30 중반이었고 주변엔 이미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친구들도 많았으니까요. 그런데 이상했어요. 그 말이 조언처럼 들리지 않고 시험 문제처럼 느껴졌어요.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건가 싶어서요. 저는 괜히 웃으면서 알아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점수가 매겨지는 기분이었어요. 퍼러그는 점점 계획을 말했어요. 신혼집은 어디가 좋을지,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지, 양가 부모님 도움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. 그 말들 사이에서 저는 자꾸 제 몫을 계산하게 됐어요. 내가 더 벌어야 하나?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나? 혹시 아이를 늦게 낭자는 말도 나중엔 부담이 될까? 사랑을 생각하던 시간에 자꾸 숫자가 끼어들었어요. 그 숫자들이 틀린 건 아닌데 제 마음을 눌러버렸죠.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. 나한테는 이 얘기들이 좀 무거워. 그러자 그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그럼 언제 얘기해? 라고 물었어요.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. 언제가 맞는지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. 다만 지금은
우리가 너무 빨리 현실로 들어와 버린 것 같다는 느낌뿐이었어요. 연애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결혼의 계산서를 펼친 기분이었죠. 집에 돌아와 혼자 누워 있는데 휴대폰 속 사진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. 여행 가서 웃던 얼굴, 사소한 일로 다투고 화해하던 날들. 그때의 우리는 이렇게까지 계산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.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왜 나는 점점 불안해지는지. 혹시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건 아닐까?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.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. 이렇게 오래 만났는데 설마 이 정도로 무너지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죠. 그래서 더 노력했어요. 괜히 예민하게 굴지 않으려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고 애썼어요. 그런데 애쓰면 애쓸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. 말수가 줄고 웃는 횟수도 줄었죠. 그가 눈치지 못할 만큼 아주 천천히요. 어느 저녁엔 그의 부모님 얘기가 나왔어요. 결혼하면 어느 쪽 집 근처에 살지, 명절은 어떻게 보낼지. 그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들 속에서 이미 정해진 답을 느꼈어요. 선택지는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뿐인 질문 같았죠.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에 맞춰 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날 밤, 잠이 오지 않아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.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. 조용한 집에서 제 숨소리만 들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시끄러웠어요. 7년이라는 시간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거든요. 너무 길어서 버릴 수 없고, 너무 무거워서 계속 안고 가기도 힘든 시간. 이걸 포기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, 아니면 이제라도 솔직해지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. 며칠 뒤 다시 통장 얘기가 나왔어요. 이번엔 제 쪽이 아니라 그의 계획표에서요. 엑셀로 정리된 숫자들을 보면서 그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어요. 미래가 보인다고요. 그런데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. 그 미래 속에 제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거든요. 사랑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.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만약 지금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크게 무너질지도 모른다고요. 그땐 통장이 아니라 아이 문제나 부모님 문제로 더 복잡하게 얽혀서요. 그 생각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조금은 솔직해지는 기분도 들었어요. 적어도 제 마음을 속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요. 결국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. 피하지 말자고.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. 그네는 여전히 차분했고 저는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어요. 울지도, 오! 화내지도 않는 그 얼굴 앞에서 제 감정만 유난스러운 것 같았거든요.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. 나, 이 결혼이 행복할지 모르겠어.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7년이 걸린 것 같았어요. 피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해한다고 했어요. 현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,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요.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어요. 그래도 이 정도는 다 감수하고 가는 거잖아.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제 마음이 설 자리는 없었어요. 감수해야 할 목록 중 하나가 된 느낌이었죠. 그날 이후로 우리는 천천히 멀어졌어요.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. 그냥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는 걸 둘 다 알게 된 거죠.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.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숨이 조금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.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냈어요. 숫자는 그대로였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했어요. 그런데 이번엔 그 불안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.
7년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.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게 됐어요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요. 너무 늦었다고, 너무 많이 왔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떤 선택이든 그 안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.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누군가의 솔직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.